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로 근접 비행한 모습을 담은 사진 5장을 오늘 우리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사진과 레이더 기록에는 일본 초계기의 접근 방향과 고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설명한 국방부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근접 위협 비행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위협을 느낀 것은 오히려 초계기라면서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없다고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어떤 의미인지 유선의 기자가 우선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이어도 남서쪽에서 서쪽으로 순항하던 대조영 함의 북서쪽에서 일본의 P3 초계기가 다가왔습니다. 1분 43초 뒤엔 7.5km까지 접근했고 우현 쪽을 지나쳐갔습니다. 잠시 뒤엔 360도를 돌아 다시 가까이 붙었습니다. 2시 3분 22초엔 뱃머리 오른쪽 540m까지 붙었습니다. 고도는 60m. KTX 지나갈 때 옆에 서 있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거리와 고도는 레이더와 카메라에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은 150m 고도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합참은 강경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초계기를 맞불 출격하는 방안과 대조영 함에 탑재한 무장 헬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구축함의 레이더로 초계기의 접근을 포착한 뒤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우리 무장 헬기를 미리 띄우는 겁니다. 초계기의 5km 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해상 초계기는 3 내지 5마일 정도 이격해서 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은 또 8km 거리에서 시작하던 경고방송 범위를 2배로 늘려 16km에 들어오면 곧바로 경고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처럼 국방부 사진과 레이더 기록만 보더라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얼마나 가깝게 비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초계기의 저공 비행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했는지 저희가 직접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32층 건물이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고도가 60에서 70m, 그러니까 이 건물의 3분의 2 높이까지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일본 초계기의 길이가 36.5m, 너비가 30m입니다. 실제 크기의 이 초계기를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초계기를 옆으로 눕힐 경우 2대면은 지면에 닿을 높이입니다. 이번엔 이 대조영함과 일본 초계기의 실제 거리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아까 건물에서 540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 하나 정도 거리인데요. 제 뒤로 이 초계기가 있습니다. 제 옆 6차선 도로의 폭이 36m인데 일본 초계기의 길이와 비슷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초계기가 이 도로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거리가 있다 보니 크기는 작아지긴 했지만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잘 보입니다. 초계기의 일반 항속은 시속 610km입니다. 540m면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P3나 P1의 최대 속력으로 보면은 그 500m 거리에서는 2초에서 5초 사이에 항공기 조종사가 방향만 틀면은 바로 충돌해요. 경고 조치하기도 힘들고. 육지와 바다 위에서의 거리감도 다릅니다. 해상에서는 더 가깝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고 비교할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JTBC 김태영입니다.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5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오후 5시를 조금 넘겨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도 이유도 없다면서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은 초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위협 비행을 부인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초계기가 도리어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와야 방위상의 발언을 조금 더 보면요. 상대는 군함이고 우리는 초계기다.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건 오히려 초계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비행을 한 초계기 P3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당시에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 막료장도 가세를 했다고요.
네, 가와노 가스토리 통합 막료장은 당시 자위대 초계기는 고도 150m 이상, 거리는 1000m 이상으로 비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제시할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제 방위상이 밝혔을 때는 거리 500m 이상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멀리 날았다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 말은 바꾸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겠다는 것도 이게 좀 서로 좀 모순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국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실제로 이 총리 관저 등 일본 정부 핵심에서는 어제 국방부 발표는 한국 국내 어필용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럴 텐데 오히려 이게 일본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시기를 앞두고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도발과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초계기 문제를 공개한 지난 한 달 동안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초계기 논란에 있어서 아베 내각이 이 한국 측의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이 아베 총리 지지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강하게 대응을 할수록 실제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저희 입장에서 이걸 강하게 대응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